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24번부터 30번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24번부터 30번 중간에 실용문하고 도표 지문이 좀 속해 있는데 그 지문들은 좀 쉬운 유형에 속하기도 하고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학교들도 많아서 그 지문은 제외하고 24번, 그리고 29번, 30번 이렇게 세 가지만 이 범위에서는 한번 다뤄볼게요. 자, 준비되셨을까요? 24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 24번 문장, 24번 지문의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문장에 지금 보시면 will 동사가 저 끝에 보이실 거예요. will partly be offset 이라는 표현 자체가 저는 동사로 한 번에 다 엮어볼게요. offset이라는 단어 자체를 상쇄시키다라는 표현으로 알고 계셨을까요? 상쇄시키다. 상쇄시킨다는 건 어느 정도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면 그 효과를 좀 줄이든가 그래서 뭔가를 좀 보충해 준다는 느낌으로 상쇄시키다를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뭐가 주어가 생각보다 긴 느낌이시죠? 그러면 of부터 시작해서 제가 의미 단위상으로 한번 엮어볼게요. 이렇게 좀 보시기 쉽게 로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어의 핵심일 수 있겠어요. 그럼 손실이 상쇄될 거야. 근데 partly하게 아까 부사를 안 끊고 왔네.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상쇄가 되어질 거야 라는 표현이 써져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어떤 손실인데 라는 이제 내용상의 얘기를 살펴보면 뭐의 손실인데 많은 전통적인 직업들,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하고 있던 직업들의 손실이라는 건 직업들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직업들. 근데 everything, 모든 것에 있어서라는 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근데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걸로 from A to B 보이실까요? healthcare까지, art부터 healthcare까지 여러 범위에 걸친 모든 범위에 있어서 전통적 직업의 손실이 상쇄되어질 거야. 그럼 뭐에 의해서인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당연히 뭐에 의해서 상쇄가 되어질까? 직업의 손실은 뭐에 의해서 상쇄되어져야 돼요? 직업이 만들어져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creation of 뭐에 새로운 인간의 직업의 탄생은 조금 그렇고 새로운 직업의 어떤 생성이라고 해석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creation. 우리가 맨날 창조 이런 뜻으로만 create를 해석해 버릇해서 약간 정확한 어떤 단어의 뜻이 약간 매치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생성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문장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는 전통적 직업의 손실이 없어지는 것, 소실이라고 표현하죠. 없어지는 것이 새로운 직업의 생성으로 인해서 약간 좀 보충이 될 것이다. 괜찮으셨을까요? 2번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장 한번 넘어가 보시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문장에서는 주어가 또 좀 길어 보여요. 저 뒤에 가셔서 will이라는 동사 미안해요. 화면이 살짝 올라갔어요. will probably be replaced라는 동사 보이실까요? PP 형태로 be replaced라는 표현 자체를 부사 probably가 껴들어가서 대체되어질 거야 라는 표현. 그죠? replace라는 단어 많이 보셨죠? 그럼 뭐가? 라고 이제 주어를 좀 정리해 주실 건데 누가 봐도 primary care doctors가 주어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바로 뒤에 관계대명사가 붙어 있네요. 잘 표시하셨나요? 그래서 그 관계대명사 뒤에 그러면 primary care doctors 먼저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일반 진료 의사들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동네 병원, 조그만한 내과 이런 병원들에서 보던 의사 선생님들을 이렇게 칭하기도 해요. 그래서 who focus on 뭐하는 그런 의사들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관계대명사로 해볼게요. 그럼 집중하고 있어요. 집중한다는 건 무언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걸 잘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focus on 쓰시고 나셔서 문법적인 거 한번 먼저 살펴보면 diagnose라는 진단하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진단하는 거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이래요. 일반 진료 의사님들은. 그러면 진료하다는 동사에다 ing를 붙인 이유는 on, 전치사 on으로 끝났기 때문에 동명사를 써줬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known disease. 그럼 뭐를 진단하는데? 그렇지. 알려진 질병을. 이미 많이 알려진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내리는데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진 의사들을 primary care doctors라고 한대요. 괜찮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and라고 엮고 있는 등위 접속사로서 엮고 있는 것 누가 봐도 giving이라는 단어가 보이니까 누구랑 A를 이루고 있다, 누구랑 병렬을 이루고 있다, diagnosing. 찾았나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진단하고 그리고 뭐에 집중한다? giving. 주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primary care doctors다. 그럼 뭘 주는데? familiar treatment. 뭐예요? 이거는 친숙한, 익숙한 진료. 그러니까 감기시네요. 못 감기시네요. 약 3일치 드릴게요. 주사 맞고 가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이고 우리가 다 아는 질병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 일반 진료 의사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대체되어질 것이다. 그럼 뭐에 의해서? By AI doctors. 그러니까 진료를 보는 의사, 일반 진료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traditional jobs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전통적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의사도, 일반 진료 의사는 AI 의사에 의해서 대체되어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번 문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용 이해되셨을까요? 잘하셨고요. 자, 3번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럼 But 하면서 시작할게요. Precisely because of that. 정확히 그것 때문에 란 표현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There will be much more money. 훨씬 더 많은 돈이 있을 거래요. 훨씬 더 많은 돈이 있대. 근데 뭐 할 돈인데? assistant까지만 일단 좀 끊어주실래요? 의미 단위상 더 길게 가긴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의미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assistant까지만 끊어줘 보실게요. 그럼 뭐 할 돈이 많아지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뭐 할 돈이에요? 인간 의사들 AI 말고요. 인간 의사들과 lab assistant라는 건 연구 실험 보조원들을 의미하는 연구원들이 있겠죠. 그럼 연구원들에게 지불할 돈이 더 많아진대요. 그러니까 일반 진료를 보는 대신에 다른 데에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훨씬 더 많은 돈. 그럼 뭐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기 위한 건데? Do groundbreaking research. 뭐예요? groundbreaking이라는 건 아주 땅을 흔들 만한, 그러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표현을 groundbreaking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흔들 만한, 그러니까 혁신적인 연구와 그리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동사로 연결되어 있는 게 develop. 발달시킬 수 있어요. 발전시킬 수 있어요. 새로운 약이나 어떤 수술적 절차들을. 그러니까 일반 진료들은 AI가 하게도 일반 주사 놔주고 감기 진단하는 건 AI가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것들을 AI 몫으로 두고 그러면 우리는 좀 다른 분야를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럼 거기에 돈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건 그쪽 분야의 직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죠? 그쪽 인력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번 보실게요. 그러면 AI의 그럼 역할에 대해서 이제 이 상황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네. AI가 might help create. 그러니까 즉 might help까지가 동사로 적혀 있어요. 근데 create라는 동사를 또 썼네? 그게 아니라 목적어의 자리에 to create가 create로 동사 원형으로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까요? good. 그래서 새로운 인간의 직업을 창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대요. 그렇잖아. 물론 전통적 직업은 AI가 가져갔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일반 진료 의사들은 AI가 퇴치했으니까. 하지만 새로운 직업의 탄생을 AI가 만들었죠. In another way. 다른 방법. 그래서 뭐예요? Instead of AI와 경쟁하는 대신에 우리는 뭘 선택하는 게 좋겠다? 우리는 집중해보자. AI를 뭐하고 뭐하는데? AI를 서비스하고 AI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AI라는 그 자체를 우리가 뭔가 서비스하고 뭔가를 활용하고 있는 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번 문장을 잠깐 가보시면 그거에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 약간 까리한데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5번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한번 가볼게요. 예를 들어서 replacement, 대체라는 명사 형태로 여기서 써버렸네.
of human pilot. 뭐에 대한 대체예요? 인간의 조종사요. 무언가를 운전하는 조종사들을 의미하죠. by drones. 근데 뭐예요? 드론에 의해서 AI를 활용한 거잖아요. 그럼 드론에 의해서 인간이 조종사의 역할이 사라질 거예요. 드론이 대신하고 있으니까요. 인간이 필요 없어요? 이 대체가 단수기 때문에 has로 엮어주신 거 보이실까요? 잘하셨고요. has eliminated. 뭐에 왔어요, 그러면? 그렇지. have pp로 제거해 왔다. eliminate.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some jobs. 몇몇의 직업을 제거했어요. 제거했다는 건 AI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했다는 얘기죠. But 하지만 create 동사 두 번째 연결할게요.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어. 그럼 새로운 기회. 어디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선 기회로 표현했지만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냈다고 표현한 거죠. 그럼 뭐에 있어서 전명구 안에 있는 내용 살펴보시면 이러한 분야에서의 기회를 만들었어? 이런 분야들에서 직업을 새롭게 만들었구나. Maintenance, Remote Control, Data Analysis, and Cyber Security 이 네 가지를 A, B, C, and T 병렬 구조로 연결하고 있는 거 확인하셨을 거예요. 괜찮으셨을까요? 24번 질문은 그래서 AI가 굉장히 뭔가 인간의 직업을 다 대체하고 뺏어간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AI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의 직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라는 게 24번이 결국에는 하고 싶었던 얘기였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우리가 25번은 제가 화면상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25번 살짝 지나가고 2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9번 준비되셨나요? 29번은 우리가 아마 많이 수업 시간 때 한번 해가지고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 이 29번의 얘기는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음식의 맛을 결정하면서 맛을 뭔가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각도 있고 코 냄새도 있고 그 다음에 미각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감각 중에서 시각이 조금 더 우선된다는 얘기가 29번의 얘기였어요. 기억이 조금 나세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29번의 1번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Although 종속절 일단 처리해 주시고요. 잘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it is obvious that 부터 시작하는 거 보니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알던 it,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거 확인이 되셨을까요? 대절 자체가 대절 이하가 obvious하다. obvious 뭐하다? 명백하다. 굉장히 뚜렷하게 잘 보이는 사실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그럼 대절 안에서의 주어를 살펴보시면 음식에 대한 평가입니다. assessment, 평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음식의 평가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이 is its visual appearance. 뭐다? 그럼 시각적인 외관. 우리가 원래 appearance를 외모라고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건 사람에만 해당하는 어떤 말이라서 외모라는 거 사물한테 외모라고 하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외모보다는 여기선 외관, 사물의 어떤 모습으로 해석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문맥상 예쁘고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적인 외관이다. 외관이 명백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예쁜 게 당연히 좋아 보이지, 맛있어 보이지. 그래서 시각적인 어떤 외관이 훨씬 이게 차지를 많이 한다는 거. although 비록 그럴지라도 surprising 할 거래요. it how절.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는데 얘도 가주어, 진주어의 형태예요. 왜냐하면 how가 이끄는 우리 의문사절이라고 하죠. 접속사로 쓰인 how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 자체가 진주어로서 뒤에 가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되실까요? 그래서 how 이하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다. 그럼 뭐가? visual input이란 단어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수능에서도. input이란 단어는 투입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투입, 그러면 시각적 투입이 can override. override 단어 하나만 해석할게요. override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생각보다 헷갈릴 수 있는 단어라서 잘 챙기셔야 될 거예요.
override는 제가 가장 해석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건 우선하다의 뜻이에요. B보다 우선하다. B를 우선하다라고 를 잘 붙이지 마시고 뭐보다 우선하다 해서 뒤에 나오는 목적어 자리에 있는 I보다 주어가 그러니까 A가 B보다 우선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표현으로 override를 쓰시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taste and smell 뭐예요? 미각, 그 다음에 후각. 그러니까 맛이나 냄새보다 뭐가 시각적인 인풋, 시각적인 어떤 투입이 훨씬 더 우선시 된다는 것에 너는 놀랄 거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잘 정리하셨어요? 2번 문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문장 보시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문장이에요. 한번 해결해 볼게요. People find it. 목적어 자리에 find 뒤에 it이 나왔다. 얘는 굉장히 많이 보던 구조 중에 하나이실 거예요. 보시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가 괜찮게 보이실까요? 확인되셨을까요? 그래서 very difficult가 목적격 보어로 해결이 되셔야 되고 it to 구문 그러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 투부정사 전체가 목적어 자리에 있었는데 it이라는 가목적어를 자리에다 집어넣어주고 투부정사가 뒤로 빠진 케이스. 솔직히 진주어, 가주어보다는 익숙도가 훨씬 떨어지실 거 알긴 아는데요. 그래도 이 가목적어, 진목적어 형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구문의 형태이기 때문에 꼭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difficult, 뭐가 어렵다는 걸 발견하냐면 한번 투부정사를 그럼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correctly, 투부정사의 부사 중간에 끼어 들어갔어요. identify, 얘는 식별하다, 확인하다의 뜻이어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래요. 그럼 뭘 확인해? fruit flavored drinks, 뭐예요? 과일 맛이 나는 음료수예요. 근데 만약에 과일 맛이 나는 음료수 그냥 구별하기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지. 만약에 if절, 종속절 한번 처리해 줄게요. The color is wrong. 뭐예요? 색깔이 틀리게 되면. 그러니까 색깔이 잘못된 색깔로 뭔가 음료수가 되어져 있으면 그 음료수의 맛을 식별하는데 조금 어렵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래요. For instance, 예를 들면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 거예요. 우리가 뭘 가져다가 예시를 쓸 거냐면 orange drink. 뭐예요? 오렌지 주스를 들 건데 that is color.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뒷부분입니다. 관계대명사로 어떤 오렌지 주스인지 오렌지 음료수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colored green. 어떻게 되어졌죠? BPP 형태로 쓰신 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그러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건 우리가 항상 color라는 이 단어를 명사로만 그러니까 색으로만 해석을 해서 자꾸 이게 뭐지? 라고 싶을 수 있어요. color는 생각보다 색을 입히다, 어떤 색깔을 띠다 라는 동사로 얘는 동사 형태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고정관념을 좀 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olor는 원래대로 쓰면 제가 OOC, 특히 O형식으로 색깔까지 정확하게 표시할 때는 O형식으로도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어떤 색깔로 칠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s colored green, 색깔이 남아있잖아요. 얘가 목적격 보어일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으로 색깔 칠해진, 초록색으로 색칠된 오렌지 주스가 예시라는 거죠. 2번 문장 괜찮으셨을까요? 3번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장 보시면 perhaps 아마도 even more striking 너무 주어스럽지 않게 생긴 애들이 주어 자리 안에 떡 들어가 있네? 이거 뭐지? 약간의 의심 뭐다? 보어 자리에 있던 even more striking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어 동사가 위치가 바뀐 게 보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 is가 적혀 있어요. 그럼 is가 적힌 이유가 누가 주어라서 그렇지. 와인 테이스터들의 경험이 단수기 때문에 동사는 is.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문장을 얘기하면 The experience of wine taster is
even more striking.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강조가 돼서 나가면서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싹 예쁘게 바뀌었다는 거.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는? 이제 강조도치 정도는 이제 식은 좀 먹기지. 그죠? 자, 4번 문장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조금 길어 보이지만 별거 아닌, 너무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에요. 한번 가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4번 문장에서 4번 문장 그래서 보시면 자, 주어 자체는 revealed가 동사로 들어가 있어서 reveal 전까지 주어로 끊어주시면 되는데 주어의 핵심은 그냥 study, 한 연구예요. 근데 뭐에 대한 연구냐면 뭐 어디 대학교 학생의 연구고요. 와인과 와인 메이킹을 하는 학생들이고요. 정보 쭈쭈쭈 나열이라서 길어 보일 뿐 별거 아닌 문장이에요. 그래서 한 연구가 드러냈어요. reveal. 대절이어를 표시해 주시고 접속사 진행해 볼게요. 그 학생들이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고요. 테이스팅 노트라는 건 시음표라고 적혀져 있는데 시음표에 대한 해석이 조금 와인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에는 그럼 뭔가를 맛을 보고 이 어떤 음료 같은 것들을 맛을 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는 표인데 시음표,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걸 선택했대요. 근데 appropriate,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여기 부분이지. 뭐에 적합한 시음표? 아, 레드와인에. 레드와인 마셨나 보지. 그래서 레드와인에 적합한 시음표를 선택했나 보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such as 예를 들면 이런 것들, 프룬 앤 초콜릿이 뭔지 알려고 들지 마. 그냥 이런 것과 같은 뭐 예를 들어서 자두와 초콜릿과 같은 적포도주 이름인 거야. 됐어. 그래서 근데 이 레드 와인에 어울리는 적절한 시음표를 골랐대. When,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When they were given, 받았어. 뭘 받았는데? 화이트 와인을 받았는데. 화이트 와인을 받았는데 어떤 화이트 와인이었지? 뒤에 PP 형태로 수식하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Colored,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색칠이 되어진 거지. 그래서 색칠이 되어졌어요. With a red dye. 뭐예요? 염료. 빨강 색깔 빛을 띠는 염료로 색깔이 칠해진 화이트 와인을 받았을 때 화이트 와인을 마셨지만 레드 와인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색깔로 이미 벌써 맛이 결정돼 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visual input이 그만큼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게 여겨진다라는 걸 이 예시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5번 문장 보시면 그래서 심지어 학생이니까 그럴 수 있지. 전문가는 다를 거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딱 누구 얘기예요? 숙련된 경험이 많은 뉴질랜드 와인 엑스퍼트 애들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전문가들까지도. were similarly tricked 되었어요. 속아 가졌죠? into 근데 뭐 하도록? 어떻게? 생각하도록. 그럼 화이트 와인이 실제로는 뭐라고 생각하도록? 레드 와인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when, 언제? It had been colored with red dye. 뭐예요? 빨강 색깔 염료로 화이트 와인이 뭐지? 색깔이 칠해졌을 때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하도록 속아 넘어가졌다. 여기서 하고 싶은 거의 중점은 전문가조차. 됐어요? 그래서 5번 문장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9번의 내용은 시각적 입력 정보가 다른 어떤 감각들보다 우선시 된다는 거. 그래서 레드 와인이 아니지만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얘는 화이트 와인이지만 화이트 와인이 레드 와인으로 생각되는 건 얘가 뭐로? 빨강색으로 colored, 색칠되었기 때문에. 색칠하다는 조금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 빨강색으로 물들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약간 좀 고급져 보일까? 그냥 색깔 칠했다고 하자. color, 오케이? 그래서 동사로 쓰였다는 것만 일단 좀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 PP 형태로 어떤 색깔로 색칠이 되어진, 색깔이 물들여진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구조 확인해 주시고요. 괜찮으셨을까요? 3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번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요.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30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30번이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해가 조금 안 되신다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조금 있었던 지문 중에 하나라서 좀 차분하게 천천히 한번 살펴볼게요. 얘는 그냥 한마디로 일단은 먼저 소개를 하고 들어가자면 사회적 관계에서는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동시에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그 동시에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기가 참 힘든 아이들인데 함께 일어나요. 뭐와 뭐가? 협력과 경쟁이요. 협력이라는 건 같이 하는 거고 경쟁이라는 건 무조건 싸워야 하는 건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들에서 봐봐 협력도 일어나지? 경쟁도 일어나지? 라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제시하면서 모든 관계 속에서는 협력과 경쟁이 동시에 일어나는구나 이 얘기를 30번은 하고 싶은 거예요. 좀 준비가 되셨을까요? 1번 문장부터 한번 그럼 살펴볼게요. 30번 그럼 1번 문장부터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자, social connections 아까 소개했던 소재의 시작이었네요. 사회적 관계가 are so essential 어떻다? 굉장히 필수적이다. for our survival and well-being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생존과 웰빙이라는 거를 솔직히 우리가 웰빙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해석에도 웰빙으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긴 한데 얘는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행복이에요. 잘 지내는 것 우리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 있죠? 그 안녕이 생각보다 우리는 그냥 인사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웰빙이에요. 잘 있다. 잘 지내다. 그쵸? 그래서 우리의 어떤 안녕과 어떤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이란 얘기예요. 사회적 관계를 안 맺고 혼자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That 여기서 대시 갑자기 왜 튀어나오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살짝 뭐가 지나갔다. So that so 형용사 대절 구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so 형용사를 쓰시고 뒤에 대절을 쓰실 건데 그 중간에 있는 형용사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원인이 되는 거예요.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의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뭐뭐 하다 그러니까 대절 이하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결과가 될 거예요. 그럼 결과에 대한 얘기 해볼게요. 우리가 not only 보자마자 뒤쪽 가셔서 but also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죠? not only also가 보이실 거예요. 끄덕이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뿐만 아니라 cooperate with를 함께 항상 같이 갈 거예요. 누구와 협력하다. to build relationships 뭐를 형성하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협력하게 되죠. 근데 또한 뭐도 한다? compete with 얘도 with를 항상 달고 다니셔야 돼요. 경쟁자를 바로 쓸 거면 compete with others for friends 무슨 뜻이에요? 친구를 얻기 위해서 경쟁하기도 한다. 친구를 위해서 경쟁한다기보단 친구를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은 말인 것 같다. 그지? 친구를 위해서 경쟁하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좀 까리하다. 협력도 하고 경쟁도 한다. 각각 일어나는 일이면 오케이 나도 누군가 같이 함께 할 때가 있고 무리를 형성할 때가 있고 근데 난 누군가와 내가 이겨보겠어 하고서 경쟁할 때도 있으니까 요거까지는 이해가 간다. 자 2번 문장 가볼게요. 2번 문장 가보시면 자 and often we do both 근데 우리는 둘 다 한대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다? at the same time 뭐예요? 동시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동시에 한다? 아니 선생님 협력을 할 거면 협력을 하고 경쟁을 할 거면 경쟁을 해야지 어떻게 동시에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가볼게요. check gossip 이라고 써져 있는데 얘는 이야기를 생각해보자. 가십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고 할 때 그걸 데려와보자 라는 표현으로 take something 이라는 표현으로 짧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십을 생각해보자. 가십을 통해서 가십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냥 이야깃거리를 의미해요. 막 씹기 좋은 약간 좀 나쁜 의미로 쓸 때가 많긴 한데 그래도 이야깃거리, 흥미거리예요. 그러면 그 흥미거리를 통해서 우리는 뭐 하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들과 결속력을 다지기도 해요. bond는 누구누가 결속하다, 유대감을 형성하다의 동사 형태로 sharing, 근데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 처리해주세요. 흥미로운 디테일들, 이런 세부사항들을 뭐 하면서? sharing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비밀적인 얘기나 어떤 흥미로운 이런 얘기들을 공유하면서 이 친구와 굉장한 결속력을,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겠죠. 2번 문장. 3번 문장 가보시면 그러면 but 근데 동시에 we are creating 우린 뭐 하는 중이냐면 potential enemies라는 표현 자체가 잠재적인 적이에요. 잠재적인 적이라는 건 당장의 얘와 내가 적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만약에 어떤 친구랑 다른 친구에 대해서 뭔가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나는 이 친구와 굉장한 결속을 다질 수 있지만 그 욕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대상이 되는 친구는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될 수 있어요?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잖아. 이해하셨을까요? 이해가 빡 오지 않아? 다들 경험이 한 번씩은 있을 거라. In the target of our gossip. 그럼 어디 속에서? 바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얘기하지? 이 이야기에 있어서의 대상, 타겟이 됨으로써 타겟에서 이제 잠재적인 적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퍼레이트 하는 동시에 컴피트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3번 문장은 이렇게 마무리 해주셔야 되는 거고 4번 문장 보시면 또는 한번 고려해보자. 아까 take 말고 consider 동사를 한번 써본 거예요. consider live holiday parties. 뭐예요? 이건 우리나라에는 이런 개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쟁자 휴일 파티라고 그냥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휴일에 파티를 여는데 내가 싫어하는 아니면 내가 라이벌을 생각하는 친구랑 똑같은 시간에 어떤 파티를 열어보는 거야. 그러면 얘 파티에 갈래? 내 파티에 올래? 내 파티에 훨씬 더 많은 친구들이 올걸? 하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파티에 온 사람들이랑은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코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이해하셨을까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컴피티션과 코퍼레이션이. 괜찮으실까요?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다가 하나하나 예시가 덧붙이다 보니까 조금씩 감을 잡고 계신가요? 5번 문장을 넘어가기 전에 아직 이 뒷문장 안 했네. Where 어떤 파티냐면 people compete 경쟁하죠. 아까 선생님 말로 설명한 부분이에요. To see 뭐 하기 위해서 who will attend their party 뭐예요? 그들의 파티를 누가 참석할지를 보는 파티인 거죠. 그래서 see에 대한 목적어로 who 의문사절, 접속사절을 썼고 그래서 누가 그들의 파티에 참석할지를 보기 위해서 경쟁하는 곳이 휴일 파티, 라이벌 휴일 파티 이게 이제 두 번째 예시가 되겠네요. 5번 문장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볼 수 있어요. 이 긴장감을 소셜미디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왜? 경쟁을 하죠. 누가 더 좋아요를 많이 받는지, 누가 더 팔로워 수가 많은지 이런 것들 경쟁하잖아요. 근데 내 팔로워가 됐고 나에게 좋아요를 눌러준 사람과는 뭔가 코퍼레이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결속력을 다질 수가 있겠죠. 팔로워의 예시 괜찮으셨을까요? as 뭐함에 따라 뭐하기 때문에 compete for the most friends and followers 제가 방금 예시 설명드렸던 게 이제 글로 적혀 있는 거죠. 어려운 거죠. 하나 없으시고요. 됐죠? 6번 문장 가볼게요. At the same time 근데 동시에 또한 competitive exclusion can also generate cooperation 뭐예요? 경쟁적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경쟁적 배제예요. 경쟁적 배제는 또한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밑에서 이제 7번 문장에 설명을 할 건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쟁적 배제라는 건 우리가 경쟁하는 입장에서 누군가를 너는 그러면 됐어. 너는 별로야. 너는 나가. 우리 그룹에 있지 마. 라는 걸 우리가 배제를 시키게 되면 동시에 뭘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끈끈해지죠. 뭔가 상황적으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는 아무나 못 들어와. 우리는 우리끼리. 그러면 결속력이 굉장히 단단해지고 대단해지죠.
그래서 그 예시에 대한 7번 문장을 가시면 하이스쿨 소셜 클럽이나 컨트리 클럽들이 있어요. 뭔가 모임을 얘기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모임들이 use this formula, 이 공식을 활용한다는 건 위에 6번 문장에서 이것. 경쟁적 배제가 협력을 만들어낸다는 이 공식을 to great effect라는 건 최대 효과로,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이 공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It is through selective inclusion. 그럼 뭘 통해서예요? 선별적인 포함이에요. 선별적인 포함이란 건 아무나 못 들어와. 우리 그룹은 딱 우리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여기 들어와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selective inclusion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and exclusion. 또한 누군가는 inclusion이 되면 누군가는 당연히 배제가 일어나야 되겠지. exclusion이. 그지? 근데 that they produce loyalty and lasting social bonds라고 써있는데 여기서 일단 문법 구조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이때 써져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가 아니라 얘는 뭐다? 우리 지금까지 조금 많이 떠들었던 부분이에요. 강조 구문이다. 전면구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뒷문장 쭉 다 쓰시고 이 through부터 이 전면구가 어떻게 보면 문장 맨 뒤, 문 위에 붙어 있었어요. 근데 through, selective, inclusion, exclusion 자체를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때 사이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내가 강조. 선택적 포함과 배제를 통해서 일어나 라는 걸 강조하고 나머지를 쫙 쓴 거죠. 그럼 뭐가 선택적 포함과 배제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것들이 뭘 만들어요? produce, 만들어요. loyalty, 충성심이죠. 나 이 그룹에 있는 게 좀 자랑스러운 거지. 그리고 and lasting social bond는 아주 지속적인, 아주 끈기 있는, 아주 오래가는 social bond, 사회적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좀 끄덕끄덕, 고개가 끄덕끄덕이어지세요?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계속 예시를 들고 있어요. 뭐가? corporation과 competition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우리 그룹에 포함시키고자 하면 그 안에서는 corporation이 일어날 거고, 근데 내가 누군가와만의 결속을 다진다면 이 결속을 다지지 못한 사람과는 어쩔 수 없이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competition. 30번 이해가 되셨기를 바래요. 괜찮으셨을까요? 이렇게 30번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세 지문밖에 안 됐어요. 그죠? 여기 범위에서는 실용문하고 도표를 빼고 나니까 24번, 29번, 30번 이렇게 세 개를 이번 영상에는 한번 다뤄봤고요. 그래서 양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중간 범위들 그리고 앞에 영상에 설명했던 20번대들을 솔직히 소홀히 하기 쉽고 좀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여기가 시험범인 학교들은 꼭 여기 부분도 좀 챙기셔야 되니까 내용 잘 확인해 두시고 어휘적으로 몰랐던 부분들 잘 챙겨 두시고 내용은 쉽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파악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건데 아무래도 너무 쉽다 보면 소홀히 하기가 쉬워지니까 그래도 영상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 이제 본격적인 싸움은 30번 때부터 시작이잖아요. 30번 때 영상도 바로 업로드 되니까 확인해 주시고 꼭 30번 때는 확실히 확인해 주셔야 돼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빠이.